안녕하십니까, 강스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바로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동구 중에서도요, 명일동입니다. 이 명일동에서 최근에 주민설명회가 끝났습니다.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명일동은 엄청난 호재들도 산적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성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청약통장 갖고 계십니까? 이 청약통장을 갖고 당첨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서울에 있는 아니면 인천이나 경기도의 분양권, 입주권이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또한 분양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공을 시작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있는데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13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청약하려면 분양가가 9억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노선이 깨졌죠. 과거에는 중도금 대출이 9억 원에 넘어가면 나오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풀어졌습니다. 건축비가 폭등하고 그리고 각종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이 일반 분양가에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이제는 10억을 훌쩍 넘어서 15억에 육박하는 수준의 분양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가 13억 원이라면 몇 년 지나면 일반 분양가가 15억 원에 육박하는 것을 익숙하게 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통장 갖고 계시면 미련을 두지 말고요, 장롱 깊숙이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장 없이 그리고 높은 가격의 분양권과 입주권을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명일동은요, 이런 숫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례율이 138%고요. 동의율이 67%, 그리고 최고 39층까지 건립이 가능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35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도가 바로 재개발의 핵심 키입니다. 이 속도를 얼마만큼 땡기느냐가 바로 그 재개발 지역에 추진하시는 분들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명일동은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재개발 이름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민설명회가 처음 열린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한 7월일경으로 기억하는데요. 7월 달에 역세권 시프트라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역세권 시프트라는 재개발이 개정이 되면서 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은 결인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빠르게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구청에 사업 계획을 내야 하는 그 서류들을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 안을 보면요, 이렇게 대상지가 어디쯤 있고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는요 30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가 그리고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딱 이 한 군데인데요. 이 사업지를 두 개로 쪼개서 1블럭, 2블럭 두 개의 사업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신설되는 역이 한영외고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한영외고역이 여기 바로 앞에 정차하게 됩니다. 바로 이 건너편에는 한영외고가 있고요. 자, 그래서 바로 넘어지면 코 닿을 정도의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좀 사업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블럭과 2블럭이 있는데요. 1블럭에는 총 63동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약 100명 정도고요. 그리고 현재 동의율은 약 67%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동의율이 몇 퍼센트 돼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75%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75%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67%라는 숫자는요, 아주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청에 사업계획서 안을 내는 거는 동의율 30%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지는 75%를 받고
구청에 접수를 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그동안에 재개발 선정을 서울시에서 많이 해줬는데 진행이 된 것을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익 싸움,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 진행이 잘 되지가 않는, 그리고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 민가를 받을 수 있는 동의율을 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울시 입장에서 결정을 해주고 불편함 없이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지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1블럭과 2블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1블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블럭은요, 이 4개의 동의 지상 39층 그리고 지하 3층으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분양 물량입니다. 이 분양 물량이 조합원 대비 3.4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조합원이 100명인데 반의 분양 물량은 343세대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05개가 분양 물량입니다. 이 분양 물량 안에는 조합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이 있을 텐데, 조합원 100명이 이 84제곱미터를 다 선택을 하더라도 100세대가 남는 사업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빌라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계셔도 30평대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분담금은 내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 게 바로 비례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자료를 어렵게 제가 공수를 했는데요. 자, 1블럭 같은 경우는요, 이 비례율이 무려 138%가 나왔습니다. 138%면 어마어마한 사업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에서 비례율이 100%만 넘겨도 괜찮은 사업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자, 이 블럭 같은 경우는요, 137%가 나왔습니다. 굉장한 사업성을 갖고 있네요. 이게 비례율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138%라는 의미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일 총 받을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라를 5억 원에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빌라가 한 2, 3년 뒤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즈음에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4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138%가 주는 의미는 이 감정평가에다 138%를 곱해서 내가 수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빌라 5억 원짜리를 사서 2, 3년 뒤에 비록 4억 원밖에 못 받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례율을 곱해서 받다 보니 오히려 약 한 5천만 원 정도 종전 자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요, 감정평가를 할 때 땅 가격 따로, 건물 가격 따로 평가하지 않고요, 아파트처럼 시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축 빌라가 감정평가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례율은 이 부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역세권 시프트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두 사업이 역을 갖고 진행되는 재개발이다라는 결은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약간 다른데요. 이 역세권 시프트는요, 용적률이 통상 500%까지는 가능하고요, 역세권 활성화는 한 400%입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장기 전세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구청장은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늘어난 용적률을 임대주택을 일부를 넣고요, 나머지는 주로 이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이나 공연장, 청소년 관련 시설 등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시설들을 넣기 때문에 구청에선 당연히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명일동은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느냐. 자, 지금 대상지가 여기거든요. 여긴데
이 주변으로 학교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대상지 옆에는 대명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를 품을 초품화가 될 그런 계획인데요. 이 재개발 추진 지역 이 바깥에는 전부 다 학교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넣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구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상업지역이나 유흥 같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근린보다는 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클린하게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들을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시행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계획안이 추진위에서 어떤 의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과 서울시와 논의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이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해줘야지만이 이 사업 계획안을 넣을 수 있다, 이 안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외고역이 이쯤에 출구가 생긴다고 한다면 한영외고역과 아파트 단지들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 내려서 집을 가려면 그냥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집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중에서 조합원들한테는 좋은 걸 주겠죠. 조합원과 일반 분양이나 분양권을 사신 분들, 이런 분들과는 가격적으로 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도 나왔는데요. 이 조감도를 보면은 첫 번째 블럭 4개 동, 그리고 두 번째 블럭 4개 동 합쳐서 8개 동이 생길 텐데요. 여기 지하철역이 여기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은 지금 추진한 지역이 더 가깝다,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가장 좋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 계획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 보여드렸던 게 이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을 작성을 다 이미 끝냈고요. 주민설명회까지 끝났기 때문에 2023년 11월 이번 달에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요, 대상지 선정이 될 텐데 서울시가 합니다. 이 대상지 선정을 언제쯤 될 것이냐,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한 2, 3년 정도면 건축 심의나 인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2025년이나 2026년에 사업이 끝나고 바로 착공, 공사기간 한 2년을 잡고 2028년 이전에는 충분히 입주하지 않을까라고 추진위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 물량이 20% 정도 쌉니다. 조합원이 30평대를 가져가려면 11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11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일반 분양 가격이 얼마고 조합원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반 분양 가격은 평당 4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3,200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3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가격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걸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이 돼야 될 텐데 당첨될 확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확률이 높진 않죠. 하지만 이 조합원이 되신다면 그런 걱정이 없겠죠. 또한 좋은 호수, 좋은 동을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 금액의 20%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현재 이 지역의 평당가가 얼마인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레힐이죠. 고레힐이 약 한 4,100만 원 정도. 그 옆이 고덕 아이파크 한 4,200, 고덕 그라시움이 약 한 4,800입니다. 일단은 일반 분양가보다 더 시세가 높죠. 조합원 분양가는 3,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금액으로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아도 4억 이상은 벌 수 있다, 이렇게 일단 현재는 보이네요. 자, 그런데요, 이게 4억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 지역에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새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향후에도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25년까지 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구청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밸리입니다. 여기 비즈밸리에
약 한 36,000개의 일자리와 이케아, 이마트, CGV 이런 곳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요.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거 한 방. 바로 GTX D 노선인데요. 이 노선을 보면은 김포에서 하남까지의 코스입니다. 근데 이 하남전이 바로 강동구지 않습니까? 이 강동구에 이만한 인구가 들어간다면 이 GTX D 노선이 어차피 강동구를 거쳐가기 때문에 정차할 역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호재들을 좀 정리하면요. 지금 현장이 여기입니다. 일단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이 확정이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이 현장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고덕 비즈밸리가 있습니다. 이 고덕 비즈밸리에 36,000개의 일자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고덕 비즈밸리 안에 이케아가 생기고요. 이마트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전통적으로 이 지역이요. 학군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뭐 한영 외고도 있지만은 배재고등학교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은 아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이 지하철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은 5호선입니다. 자, 5호선이, 일자리가 많은 을지로, 마포, 그리고 김포 쪽으로 갈 텐데요. 이 5호선 외에 지금 강동 앞에서 끊어진 9호선이 있죠. 이 9호선을 강동구 끝까지 연결시켜주는 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GTX D 노선을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GTX D 노선은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거의 다 커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동구 일대에서 유명한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바로 이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 자녀를 둔 그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한 지역이 이 지역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이 학교를 보내고 싶다면 학교랑 가까운 게 제일 좋은 입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업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향후 5년 이내에 대박을 꿈꿀 수 있게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